실전 그래서 강의를 맡게 된 에메랄드 디렉터 이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떨려요. 굉장히 떨립니다. 무대가 이렇게 높은지 몰랐는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 막 천장에 닿을 것 같아요. 제 키가 158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이 육중한 몸을 아주 얇은 그 구두굽이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사실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되게 달달달달 거리고 있어요. 지금 구두굽이. 그래서 어떻게든 한 시간만 좀 얘가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강의 시작 전에 제가 잠시 이제 소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천에서 진주 사천에서 학원을 수학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손님이 찾아왔어요.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가 딱 이렇게 터지면서 학원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사실은. 막 그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뭐 학생 간의 거리를 2m씩 띄워가지고 앉혀서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을 뭐 2m씩을 띄워서 이제 수업을 하려다 보니 그래서 그냥 학생 수를 자꾸 줄이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 나갔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학교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제가 그 전에 엠보이 화상 영어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제가 접목시키려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왠지 느낌에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수업은 그대로 할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불행 좀 다행인 건지 집 밖을 잘 안 나오게 되고 온라인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좀 전향을 해서 뭔가 좀 바꿔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엠보잉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되고 엠보잉 사업을 하다 보니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의 매력을 느끼고 우리 선배 사업자님들이 말씀하시는 뚜껑이 날아간다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행사 와가지고 뚜껑이 홀랑 날아가가지고 이제 NR 커뮤니케이션 사업도 같이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엠보임 사업으로 어쨌든 여러 이제 사업자님들과 함께 발맞춰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또 여기 오신 사장님들께도 제가 저의 노하우라고 하기엔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방법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이제 엠보이북도 저희 NR 커뮤니케이션의 또 주력 상품이기도 하고 효자 상품이거든요. 매출의 큰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함께 사업하시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그냥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 아이들을 상대로는 이제 강의를 좀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들 동안이시지만 어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떨리긴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버벅거리거나 멈칫멈칫하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일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게 엠보잉 강의를 맡고 늘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랑 어떻게 시작됐을까 궁금해서 자료를 막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장님들과 한번 공유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실 한가운데 짧은 머리에 양복판, 턱수염까지 덥수룩 간 한 남성이 보인다. 외국인? 놀랍게도 1800년대 후반 조선 영어학교 사진이다. 문법을 위주로 하고 배웠다라기보다 원어민들이 직접 와갖고 프레이커핑을 하는 식으로 이게 수업을 했었고 당시 출간된 영어 단어장을 복원했다는 책을 찾아봤다.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발음에 좀 세부적인 디테일을 신경을 썼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L이랑 R 발음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더라고요. learn, learn. 원래 learn 할 때 L 발음이 혀 끝이 앞니랑 닿으면서는 안 생긴데 을을 앞에 붙이면서 그걸 앞니에 혀가 닿을 수 있도록 발음 유도해주고 하다, rhyme. 을을 붙여주면서 R 발음을 유도를 해준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1800년대 서양과 교육을 시작했던 조선. 영어만 잘해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 실무에 쓸 수 있어야 하다 보니 진짜 실용 영어를 가르쳤던 것이다. 회화 중심 수업 덕분인지 1900년대 초반 조선인의 영어 실력은 널리 인정받곤 했다. 한 일본인 관리는 자신의 책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조선의 후예인 나는 왜 아직도 외국인 앞에 서면 입이 얼어붙는 걸까? 딱 제 마음이에요. 사실
물론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수학을 아이들 가르쳤거든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좀 좋아하다 보니 그냥 수학만 잘하면 될 것 같고 영어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좀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원 할 때 영어 강사분이 제 아는 친한 동생이었거든요. 하나 물어봤어요. 너는 외국 영화 볼 때 너는 자막 봐? 물어봤거든요. 근데 엄청 표정이 말도 안 되는 물어보시면서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수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나는 그 영화 보려고 하면 화면도 봐야 되고 자막도 봐야 되고 막 극장 가서 큰 화면을 보면은 막 바쁜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다 몰입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드는 생각이 왜 나는 이렇게 외국인 앞에만 가면 말이 안 나오고 외국인이 오면 피하게 되고 외국 영화 한 편을 몰입해서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제가 우리 교육을 지배를 하면서부터 우리 조선에 있던 한국에 있던 한반도에 있던 선교사들이면 원어민들을 다 내쫓았어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식 교육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입식 교육, 문법과 해석 중심의 영어 교육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의 영어 교육이 좀 확 뒤바뀌면서 문법 위주, 지금은 이제 평가 위주의 이제 교육으로 바뀌었다라고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익 점수가 높아도 외국인 앞에서는 벙어리 영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벙어리 영어가 시작되었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거를 2010년도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2010년도에도 나왔죠. 벙어리 영어 사라진다. 교과부 실용영어 교육 강화라고 해서 문법, 독해 위주의 평가 위주의 이 교육을 이제 바꿀 것이다 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14년 전의 일인데 작년에 발표가 납니다. 10년 후에 발표가 납니다. 교육부에서 2022년, 재작년이네요 벌써. 2022년도에 8월에 이게 고교 학점제 2025년도부터 우리나라 교육이 싹 바뀔 것이다. 고등학교지만 대학식 수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학점도 선택을 해서 학점이 이수가 돼야지만 고등학교 3년 과정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대학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약간 그런 식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막 미국 베벌리힐즈 아이들 그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고등학생들인데도 책 들고 막 교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거를 2025년도부터 하는데 그러면 2025년도니까 그럼 그때부터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대한민국 우리 어머님들 전 세계 1등이죠 교육열 하면 이미 시작됐어요. 유치원부터 엄마들이 이 2025년도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역 간의 차이는 있지만 벌써 수도권 서울 경기도권은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도 지금 나왔고요. 중학교는 벌써부터 이 형태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다른 과목은 그렇고 이제 영어를 보면 우리가 늘 배웠던 공통 영어는 그대로 배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필수라고 대학교를 치면 전공 필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선택 과목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양처럼. 근데 영어를 이렇게 보면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직무 영어, 심화 영어 독해 그리고 실생활 영어,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 영어예요.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행이다. 나는 이때 학교 안 다녀서 다행이다. 왜냐면 선생님 시키는 대로 외워하면 외우고 단어 외우고 본문 외우고 사전 찾아서 뜻 찾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 정말 전천후 멀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작문 독해가 아니라 문법 독해가 아니라 실생활 실용 영어도 해야 되고 라이팅이라 하죠. 이제 쓰기가 서술 형태가 들어갑니다. 논술도 나중에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제 영어과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언어 기능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저희가 우리 때 배웠던 거예요. 이 4가지 종류. 거기에 플러스로 이해와 표현으로 개편을 했다라고 하죠. 큰 맥락을 하되 제시하기와 보여주기를 보기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남의 그 글을 읽고 그냥 이걸 분석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그 세상이 온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좀 힘들어하긴 했었어요.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만은 이 교육부의 말은 그거죠. 이제 영어는 더 이상 학문으로서의 영어가 아니다. 이제는 영어는 언어다.
그래서 우리 때는 영어는 어느 나라 말이야 하면은 미국 말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조금 독특한 아이들은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개념 자체가 영어는 미국이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쓰는 거 누구나 어느 나라 사람들이 다 쓰는 그냥 세계 공용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생활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AI가 요즘 굉장히 발달했죠. AI랑 대화도 나눠요. 요즘에는 영어로. 예, 그거를 이제 이 학교에서 할 건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걸 학교에서 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발표했을 때 좀 반가웠죠. 이런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 좀 이 부족한 이 결핍 부분을 아마 우리 N모임이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채우고 있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는 학습이기 이전에 언어이다.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기 때 말 한마디 못하고 탁 태어나서 응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엄마가 눈맞춤 하면서 막 책에도 나오잖아. 눈맞춤 하시면서 엄마를 수천 번 말합니다. 아이한테 거의 막 애고 복고 하듯이 애를 안고 엄마 하면은 애가 어느 날 엄마 이렇게 해요.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동영상을 못 찍은 거예요. 엄마가 애가 언제 할지 모르니까 또 막 카메라 들대면 나 다시 또 막 엄마 그러면 계속 하다가 엄마 딱 찍어요. 그리고 이제 돌잔치 때 딱 영상을 보여줍니다. 너가 나를 엄마라고 처음 불러준 날 막 이러면서 울어요. 저 그거 남의 애 엄마 하는 거 보고 울고 그랬거든요. 뭐 아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수천 번의 엄마 소리를 아이는 귀로 들은 거예요. 이렇게 귀로 듣고는 아이는 안 거죠. 이 아줌마가 우리 엄마구나. 이 엄마를 해주니까는 밥 먹을 것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재워주고 하더라. 감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는 엄마 따라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크면 글로 이제 씁니다. 손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근데 이 언어라는 것이 그냥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여기 사장님은 다 이렇게 교양도 있으시고 다 보면 매너도 좋으시니까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언어는 잘 배워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라고 그게 다 말인 줄 알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정말 언어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잘 배우려고 하다 보니 저는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르치는 알려주는 사람도 정말 잘 배운 사람이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영어는 이제는 여기 사장님들도 학습이 아닌 언어로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수업 중간에 제가 영어로 질문을 한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영어 수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잘하는 사람이 조금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궁금했어요. 단순히 역사적 이유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어를 좀 회화가 아닌 실용적이지 못한 영어로만 배웠나? 그래서 우리가 좀 언어로서 영어를 받아들일 때 좀 힘든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좀 다른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n you drop them off at the zoo? 무슨 말인지 잘 들리셨나요? Can you drop them off at the zoo? 글로 보면 쉬운 문장이지만 많은 분들은 쉬운 단어이라도 원어민이 하는 영어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Can you drop them off at the zoo? 그럼 같은 문장을 한국인의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Can you drop them off at the zoo? 너무 잘 들리죠? 한국식 가르쳐. 원어민이 말할 때보다 더 알아듣기 쉬우셨죠? 왜 같은 문장인데도 원어민이 말한 소리는 알아듣기 어렵고 한국인이 말한 영어 문장은 잘 들릴까요? 그 이유는 원어민의 발성법과 한국인의 발성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말을 할 때 성대를 이용해서 발성을 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를 형성하며 소리가 높고 약합니다. 하지만 원어민은 배의 횡격막을 이용하여 복식 소리로 발성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저음이면서 울리고 더 크게 들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원어민의 소리는 한국인의 귀에 언어가 아닌 단지 소리로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영어의 소리를 한국인의 뇌의 청각 기질에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의 소리에는 한국어에서 발음하지 않는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와 같은 새는 소리, 소리와 같은 떨리는 소리, 와 같은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새는 소리, 떨리는 소리와 울리는 소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새는 소리, 떨리는 소리, Z. 울리는 소리. N. Y. J. M. 이와 같이 한국어의 발상법과 다른 원어민의 소리가 한국인의 귀에 안 들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 혼자 있을 때는 또 좀 원어민에 가깝게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 같이 있는 앞에서 영어를 좀 할라치면 아까 보셨던 그 세 가지 소리 방법을 하기를 좀 민망해해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이 놀리거든. 지금 엄청도 저랬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엠보임 수강한 학생들을 보면서 좀 특징을 제가 좀 이렇게 나눠진 게 뭐냐면 한 번도 영어 공부를 접해보지 않은 학생이 엠보임을 시작하니까 바로 원어민의 발음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들은 거는 그 원어민의 발음을 듣다 보니 이게 인풋이 그러니까 아웃풋도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일반 학원이나 학교에 영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엠보임 수업을 시작하면 그 한국식 발음 있잖아요. 한국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그 한국식 발음을 고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조금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 발음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학교에서 영어 수업 시간에 우리 이렇게 원어민 선생님이랑 했던 방식대로 너 발음해 그러니까 하니까 어떤 친구들 자꾸 웃는다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좀 인식이 좀 그런가 보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는 사실 자신감이거든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역사적 이유도 있었고, 또 이게 발성법에 또 이유도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영어를 못해야 되는데, 또 그렇진 않아요. 영어를 다 잘하는 사람 참 잘하거든요. 그 중에, 또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엠보임이었어요. 제가 크게 매력을 느꼈던 이 엠보임에 대해서 아마 사장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엠보임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분도 있으실 건데 엠보임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영어 회화, 실용영어, 회화 중심의 실용영어, 화상영어인데 필리핀 마닐라와 세부에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서와 건물도 멋지죠. 그 코로나 때 이세영 회장님께서 그 선생님들이 출퇴근하기가 좀 불편하신 거예요. 그 필리핀 대통령이 오후 6시 이후로는 아예 바깥 출입을 제한을 해버렸어요. 코로나가 너무 그때 심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출퇴근하시기 힘들고 우리 한국에서 수업은 12시까지 수업이 있거든요. 밤 12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아주 과감하게 기숙형을 다 기숙사를 만드셨어요. 싹 이렇게 시설을 다 뜯어고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엠보임 수업을 저도 이제 받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니까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필리핀에서는 우리 엠보임, NR 커뮤니케이션이 대기업이거든요. 한국, 코리아 기업으로서. 그리고 거기 자부심도 있으신데다가 너무나도 그 배려에 감사하다라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사님들이 계시는데 자, 엠보임은 2002년도에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개발을 해서 보임 영어로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2011년도에 서울시 교육청 화상교육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미디어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엠보임으로 리뉴얼 오픈을 했습니다. 어제 이 앞부분을 또 앞에 강사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화상영어 시범사업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1대 다수지만 같이 수업을 또 진행을 이렇게 했었고 공교육 부분 전국 50여 개 학교에서 서비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관리본사가 있고요. 필리핀 현지 교육법인이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위탁하고 직영이 달라요. 또 실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필리핀의 화상 영어, 지금 저가형의 화상 영어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제가 화상 영어를 한다니까. 미라나 하는데 거기는 그냥 위탁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집에서 자기 자택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옷차림도 후주근한 티를 입고 있고 수업하다가도 선생님이 말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뛰어나가는데요. 그래서 누가 온 거죠. 누가 왔다고 수업 중간에 뛰어나가서 이렇게 와요. 근데 그거를 누구 하나 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선생님도 너무 자유롭게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엠보임을 먼저 만나다 보니 모든 화상 영어 업체가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곳이 훨씬 더 많았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자택에서 근무를 하시고 뭐 어떤 경우는 이제 필리핀이 좀 더우니까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그 애기가 뒤에서 홀딱 벗고 진짜 알몸으로 남자애가 다다다다 뛰어가더라고요. 저 뒤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뭔가 막 이런 거. 그리고 수업 내용 자체도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있는 그런 캡처본 교재라고 하죠. 그런 남의 교재를 캡처를 떠가지고 한 번씩 화면에 이제 형식적으로 띄어서 수업을 하고 말은 일상 대화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잘 배워야 한다고. 근데 그냥 진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현지인들이 쓸 법한 말들을 막 알려주는 거죠. 그래도 좀 뭔가 격식이 있고 좀 틀이 있는 언어가 아니라 그렇게 배우니까 자기도 배우면서 좀 뭔가 긴가민가 싶더래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특유의 발음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발음도 그것도 그렇게 교정이 좀 잘 안 되다 보니 자기가 배우면서도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 무렵에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쭉 얘기를 하니까는 그 친구들이 놀란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자기는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대. 다 애가 홀딱 벗고 뛰다니고 막 이런 줄 알았대. 친구가 이제 출근을 하니까 아침 7시에 수업을 자기 들었거든요. 아침 7시만 되면 그렇게 닭이 오는 거예요. 필리핀 닭이. 그래. 필리핀 닭은 소리도 엄청 크대요. 막 이러는데 자기가 막 미치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1년 계약을 하다 보니 억지로 끌고 가는데 이제 그만두고 이제 바꿨는데 이 직영 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생 학습자 한 명에 원어민 강사, 고객센터, 엠보이 플래너는 제가 뒤에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1대3의 관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수업 선생님이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고객센터에서 수업 전반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강생을 좀 더 잘하게 오로지 수업에 영어 배우는 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옆에서 좀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플래너까지 이렇게 1대3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 좀 영어 성장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그게 습득 속도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원어민 강사. 사실은 예전에는 선배 사업자님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필리핀 강사님이다 얘기를 하면 좀 설명을 좀 사실 많이 됐었대요. 필리핀 선생님이야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시작했는데 저는 딱히 그렇게 겪지 못했거든요. 요즘에는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선생님이야 그러면 그냥 그래요 하고 넘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왜 필리핀 이왕이면 미국 그 영미권에 있는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막 단단히 하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또 저희도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지만 10대 이제 필리핀의 10대 명문대로 나오셨고 채용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아무나 서류 넣는다고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부터 이미 영어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외국인 대상 영어 교육 경력자이거나 영어 관련 교사 자격증 보유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사 소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거진 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교대 출신들, 초등 교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거나 중등, 아니면 영어 교육과 출신들, 아니면 이제 관광 쪽으로 하셔가지고 외국인을 상대로 영어를 계속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을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경력자들이 다 대부분 이미 서류에서부터 딱 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고 실기 면접까지 봅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을 보고 바로 채용이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채용입니다. 일단 책임감, 근무태도, 한국 문화 및 정서 교육 이 부분이 가장 커요. 일단 필리핀 선생님들께서는 강사님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셔요. 그때 저도 수업 때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어떤 배우 좋아하냐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사람 어릴 때 좋아했었어요. 이병헌 좋아한다니까 바로 미스터 선샤인 맞습니까? 네.
그걸 탁 끼우면서 이 배우 맞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강생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게 귀 기울여 듣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대한 문화와 이런 게 다 습득이 되다 보니 교육을 다 받다 보니 뭐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탁탁탁 나와요. 예. 그리고 기본 교육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채용이 됩니다. 드디어 일을 해요. 7단계 말에 이제 선생님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일만 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계속 관리를 해요. 저희가 이제 수업이 녹화가 되다 보니까 그 녹화본을 가지고 수강생도 보겠지만 선생님들도 관리를 하거든요. 선생님들 5명당 이렇게 매니저가 또 계시고 또 매니저를 또 관리하는 팀장도 계시고 매주 원어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또 선생님들도 트레이닝도 계속 교육을 시켜주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단계인데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만큼 본인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회사예요. 공간, 집이 아닙니다.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공간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시고 강사님들은 강사 소개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목록이 쭉 떠요. 그래서 뭘 전공을 했고 나이가 어떻고 그리고 플래너님들은 플래너 전용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선생님의 성향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뭐 수강 대상자까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자기소개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여기 옆에 보시면 소개 영상 이걸 클릭하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막 소개 영상을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동영상인데 그래서 보시면 저는 제가 고를 때도 있지만 수강생 또는 수강생 학부모님과 함께 같이 몇몇 시간대 맞는 선생님을 골라서 같이 동영상 볼 때도 있었거든요. 여담이지만 한 학부모님은 관상을 또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인중이 짧다 이래요. 수면하도록 이래서요. 인중 짧으면 안 좋은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인중 긴 선생님으로 선택하게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강사님 선택하고 나면 또 저희 이제 과정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강생에 맞는 과정을 선택을 하는데 과정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화상 영어 업체가 사실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런데 제가 딱 보고 비교되는 게 있었어요. 이 과정. M모임에서는 이 정규 과정 이 하나를 가지고 다른 업체는 전체 과정을 만들었더라고요. 느리고 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정규 과정 8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정규 과정도 세분화 시켰어요. 또 특색에 맞게. 리딩 위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머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싶다? 레귤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니어 상대도 있지만 시니어 상대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화, 비즈니스 그리고 직장인들 비즈니스 영어를 하시다가 회사에서 한 번씩 그런 걸 상품을 건대요. 토익 몇 점 이상 받으면 보너스 준다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바로 시험 대비 토익 스피킹 과정을 딱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또 여기 맞춰서 막 수업하셔가지고 높은 점수 받고 보너스 받고 또 다시 비즈니스 과정으로 탁 돌아오셔도 되고 그리고 뭐 시사의 역사, 문법, 어휘, 시사의 역사 같은 경우도 역사를 그 필리핀 선생님 한국 역사를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에피소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교육도 받으시지만 그래서 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학생들과. 그러면 역사는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아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을 하고 선생님 모르시는 거는 영어로 자기가 찾아가지고 알려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동기부여를 좀 일으키는 것도 있고 문법은 우리 학생들 위주로 좀 많이 하는데 확실히 좀 문법 하니까는 효과를 많이 봐서 만족도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초등 과정 때는 저는 레귤러를 해주다가 초6 후반 때는 문법 과정으로 또 딱 바꿔줘요. 그러면은 이 문법 과정을 가지고 중학교까지 쭉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어휘, 여행 요즘에 여행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여행 유튜브들도 뭔가 유창한 영어는 아니지만 여행 다니는데 1도 불편함 없이 전혀 불편함 없이 영어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행하니까 또 사담이지만 또 생각나는 게 작년에 저희 온 가족이 후쿠오카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후쿠오카 유후인에 여행을 갔는데 그 유후인에 유명한 우산이 있대요. 그 우산을 꼭 사야 되는데 비를 맞으면 벚꽃이 피는 우산이 있다 해가지고 그 우산 사러 동생이랑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그 카탈로그 같은 메뉴판 같은 그게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골라라 이거죠. 이제 언어가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저랑 동생 둘이서 이거 괜찮다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소르드아웃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놀라고 여자분이셨거든요. 사장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예 이러니까 소르드아웃이래요.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뭔 소리 보일까? 동생이 하더니만 언니야 솔드아웃 이만 알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사장님한테 솔드아웃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하더니 막 솔드아웃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야, 저 선생님 엠범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그러고 나왔거든요. 우산 사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 가서 그리고 또 여행 생각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학연수 부럽지 않은 엠보이. 저는 사실 저희 파트너들하고 그 얘기 하거든요. 방구석 어학연수라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제 친구들이 대학교 다닐 때 필리핀으로 그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호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호주로 바로 가면 좋기는 한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조금 저렴한 필리핀에서 6개월 하고 거쳐서 이제 가려고 호주로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아카데미 이제 등록해가지고 그래도 좀 비싸죠. 갔는데 10명이 앉아있더래요. 한국 사람이. 6개월 하고 왔는데 영어를 못해. 왜인가? 맨날 그 한국 사람들 앉아가지고 뭐라 마셔라 이제 낮에 자는 거예요. 이제 이래 엎드려 자. 밤 되면 또 뭐라 마셔라. 그래가지고 영어가 빼면 늘지가 않는 거예요. 술에 관련된 영어를 엄청 잘해요. 술집 가고 그 예쁜 여자 꼬시는 영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헤이 막 이런 거 그런 거 배워왔더라고 애들이. 예. 근데 이거를 집에서 안전하게 이제 어른들은 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어학연수다. 1대1 원어민, 1대1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실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어학원에 가도 언어를 원어민을 상대로 하니까 언어를 배울 수 있지만 1대 다수다 보니까 그 50분, 60분 되는 시간을 여러 명이서 쪼개서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거는 좀 많이 발달돼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비용적인 면이나. 그런데 엠보잉 같은 경우는 1대1 원어민 수업. 그래서 수강생이 맞춤형 수업을 선생님께서 해주세요. 아까 이병헌 사진 띄워주는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하는 역할이죠. 우리가 하는 플래너가 또 관리를 해주고 또 강력한 부가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서 또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리고 안정적인 시스템. 필리핀과 한국이 해저 광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결이 끊기거나 우리 집에 와이파이가 조금 불안정하다, 데이터가 불안정해서 좀 잠깐 끊겨도 바로 복귀가 되더라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근데 대부분의 그 화상 영어에 제일 많은 불만 사항 중에 하나가 싱크가 안 맞대요. 선생님은 이미 쫙쫙 껐어. 근데 소리가 뒤에 따라오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입이 안 맞고. 그리고 버퍼링이 좀 심하게 걸리고. 그리고 수업할 때마다 계속 뭔가를 설치를 하거나 실행을 시켜야 된다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안정적으로 수업의 흐름에 끊김이 없고, 유비쿼터스는 어느 장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내가 하다가, 특히 어른들은 이제 회식이 또 가끔 저녁에 수업 있을 때 잡힌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회식 때 이벤트예요, 그것도 하나에. 선생님 저 오늘 회식 왔어요. 우리 직장 동료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또 인사도 시켜주고.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그 회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나눠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일상 대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또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아기 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는 좀 빨리 배우면 빨리 배울수록 좀 좋아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연세가 되게 많아서 70대, 80대 시니어분들도 요즘에 해외로 시집 장가간 자녀들, 손자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더듬더듬 이게 돋보기 안경 끼고도 열심히 배우시는 시니어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엠보임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등록을 하시면 레벨 테스트 겸 무료 체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되면 10분간 하는데 레벨 테스트도 전문 강사가 따로 계세요. 또 좀 이렇게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합리적 의심인 것 같은데, 레벨 테스트 하시는 강사님들은 유독 이쁘세요. 또 엠보임의 첫 이미지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쁜 선생님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레벨 테스트를 해주시는데, 단순하게 묻고 답하기 형식이 아니라 정말 체험하듯이 수업하듯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이 끝나면 1차적으로 진행했던 강사가 평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2차로 전문 강사가 한 번 더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끝이 나고 나면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How many animals? 소리가 좀 들리시나요? How many animals? 5 animals? 4 animals? 3? 6.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여기 동물 몇 마리 있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애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평가를 하면 테스트를 하면은 너 동물 할 줄 모르구나? 내 말 못 알아들었네? 그러면 하위 단계 이렇게 떨어뜨릴 건데 여기 선생님은 유도를 해주세요. 힌트를 주시는 거죠. 나 너한테 지금 동물이 몇 마리인지를 물어봤다는 힌트를 5, 4 이렇게 개수를 세는 걸로 보니까 얘가 눈치껏 6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테스트가 아닌 체험형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결과표를 전문 강사들과 함께 결과지를 줍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 플래너님과 수강생 또는 수강생의 학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해서 강사 선택하시고 과정 선택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원어민 1대1 라이브 수업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Grandma? 선생님하고 할머니 닮았대요, 세상에. What do you mean? 저 예쁜 선생님한테 그랜마 Teacher's face is grandma? 완전 충격이다. 충격. 어디 가면 이쁘다 소리 듣는데 The sound? Really? 갑자기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린대요. 얘가. Oh my goodness.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치는 거죠. You covered it. You're so funny. 네. So that's the reason. 이렇게 이제 6세였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조금 컸는데 6세 때인데 이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 수업 장난치는 게 가능한 게 1대1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선생님도 웃어주시잖아요. 저 이제 학원에서 수업할 때 만약에 누가 선생님 할머니 닮았어요 막 이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빨리 풀어. 막 이랬거든요. 사실은 뭐 학생이 뭐 그래요. 선생님 뭐 학원 학생 수는 원장 선생님의 미모에 비례하는데 우리 학원에는 왜 이렇게 학생이 많이 없을까요? 하면서 저를 쳐다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풀어 막 이랬는데 여기는 you're so funny 막 이 선생님이 막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도 치지만 이것도 일상 대화인 거예요. 사실은 수업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께서 그날 피드백을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뷰, 강사의 한마디 이렇게 하고 녹화 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그날 선생님께서 어떤 문장을 교정을 했고 발음을 뭘 교정해줬고 그리고 마치고 났을 때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또 학생이 지각했으면 얘가 오늘 지각했다 이런 것도 다 적어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이제 저도 해석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이제 팝하고에 힘을 빌어가지고 번역을 딱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보내주거나 수강생한테 보내주거든요. 수강생들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보는 거를. 또 제 역할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수업이 자동 녹화가 되고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에 복습도 가능하고 학부모님께서 학생 수업도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학생도 어떤지 선생님이 어떤지 저는 또 이 영상을 보고는 학생과 선생님의 어떤 그게 좀 잘 맞는지도 확인을 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플래너 방문 없이도 관리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부가 컨텐츠는 예습복습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 재빠른 쥐예요. 지저귀는 소리가 듣기 좋은 새예요. 이거를 지금 자기 혼자서 예습복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일리 엠보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일매일 엠보잉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이게 정규 교과 과정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엠보잉 같은 경우도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많이 외국계 계열이라든지 외국 바이어와 거래를 하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언어라든지 미팅 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영자까지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 중요 문법 특강 실전 영자 뭐 영어 일기 같은 경우는 쓰게 되면 매주 화요일마다 선생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또 그런 또 거기에 또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첨사 수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웅진 빅박스 연결을 해서 엠보잉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빅박스를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자, 약 8,800여 개의 다양한 영어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액티비티를 하면 골드를 또 획득해서 뭐 아바타를 꾸미거나 우리가 쿠폰으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00여 개의 스토리다로 영어 원서인데 원래 1,500건에서 또 늘었어요. 2,200건. 계속 리뉴얼을 해가지고 계속 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강생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빅 들어가면
게임 형식이지만 단어를 매칭을 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네. 조금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시계가 맞는 시계죠, 그죠? 제가 조금 그랬네요. 자, 수강생이 느끼는 MV 효과인데 단계별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And happy Saturday. Are you happy today? Are you happy? 첫 시간이었어요. Can you please smile for teacher? Smile, bye, little boy. Don't cry. 울어요. Don't cry. 울어요. 어떻게 6세였는데 울어요? Do you want to sing a song? 근데 막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아이를 끌어내려고 하시죠. 그랬던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Is real light. 선생님께서 몇 말씀 안 하세요. 학생이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죠. But another problem is there is only 3 colors. 더 깜짝 놀랄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유명하죠, 사실은 또 일본에서도. 이제 뭐 수업을 떠나서 외국인에게 우리 한국의 문화재를 안내를 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방구석 어학 연습을 해가지고 이만큼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아까 울 때 그만뒀더라면 이 결과를 못 받아들였기 못 나왔겠죠. 그런데 어머님과 이 학습자 그리고 한 명 더 있었어요. 플래너님 이 3박자가 딱 잘 맞았던 거죠. 이 플래너는 수강생 학습 설계사로부터 세상의 학습 효과를 위해서 서포터 역할을 아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수강생의 수업 처음부터 종료까지 함께하는 역할을 하는데 플래너는 사실 영어 실력과는 무관해요. 저도 영어를 참 못하는데 그런 저도 수학만 좀 좋아했던 제가 영어도 하게 되고 사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알릴 수만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도 그러거든요. 나는 김밥 말면서 김밥집 하시면서도 플래너도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역할이 플래너라는 역할인데 중요하죠. 수강생 모집을 하려면 사실 마케팅을 하는데 요즘에는 마케팅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요즘에 그 미리 캔버스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내가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전단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단지를 올려도 되고 저는 카톡 프로필에도 제가 이 사진을 올려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 블로그입니다. 아까 데일리 MOU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살짝 제가 디자인만 해가지고 여기 챗 GPT한테 이 활용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올려서 이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건 제 이제 인스타예요. 제가 직접 학부모가 주고받았던 카톡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인스타에 활용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수업하는 거 차마 동영상은 못 올려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사진을 올렸거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언니 나도 이거 알려줘요 누가 댓글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셔도 되고 설명에 캐치하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건 사실 지인 소개죠. 지인 소개를 하면 좀 대부분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플래너가 직접 수강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수강을 해보니 입이 저절로 탁 트여요. 누굴 만나면 내가 해봐놓으니까. 그래서 플래너님들께서 직접 수강을 해보시고 그 경험을 전달을 하시면 되는데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노출입니다. 끝없이. 저희 조은주 그룹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떠들어 제껴라. 어디 가더라도 사람을 만나면 계속 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시고 수강생 같은 경우는 모두는 아니지만 가끔 저는 이렇게 그날 아까 문장 교정, 발음 교정 했던 거 노트에 적어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면 후기도 작성을 하라고 그래요. 오늘 수업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후기를 보고 저는 또 학습자의 마음 상태를 아는 거죠. 요즘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수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제 수익.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 엠보잉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지만 좀 독특해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팀을 운영할 수 있어요. 조직 네트를 꾸려서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냥 학원의 형태처럼 공부방 형태처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소매 마진만 발생이 됩니다. 수강권을 사서 관리비라고 하죠. 그 관리비가 저에게는 소매 마진으로 남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네트워크 방식이죠. 팀을 구축해서 이렇게 소매 마진도 있지만 어제 보상 플랜 시간 들으셨던 대로 보상 플랜에 따른 수익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개인은 나 혼자서 이렇게 많은 수강생을 모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직을 꾸려서 하면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업자랑 같이 하니까
무한대로 수익은 감히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무한대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직접적인 금액이 이제 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릴 건데 주 3회 25분 수업입니다. 주 3회를 한 번 결제할 때 3개월씩 결제하는 수강생을 내가 모집하겠다. 한 달에 3명을 내가 모집을 하겠다 하시면 소비자 가격으로는 제가 이거는 그룹이나 팀마다 다 다르세요. 제가 좀 평균적으로 이제 내봤는데 한 명당 월 25만 원씩 이제 받는다라고 봤을 때 소비자 가격은 225만 원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원가가 요렇게 회원가라면 이제 수강권 가격입니다. 그리고 소매 마진이 생기게 되고 N쿠폰 아시죠? 우리 자사 상품을 살 수 있는 현금카드 같은 N쿠폰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 수익이 현금만 89만 원 상당, 약 90만 원 가까이 받을 수가 있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 수당은 미포함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없대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래서 그거는 조직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 마진이요. 최하 내가 벌 수 있는 소득이 89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이 되더라. 근데 나는 매달 3명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 차라리 한 번에 한 방에 크게 1년 할 사람은 나는 한 명씩 모으겠다 매달. 그러면 소비자 가격은 3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수강권 하면은 또 관리비가 약 67만 원 가량의 관리비 소매 마진이죠. 발생을 하고 또 N쿠폰, 현금과 같은 N쿠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 120만 원 가량의 최소 마진이죠. 나의 소득이 들어오고 여기 플러스 팀 수당까지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1년치로 좀 궁금해서 약간 연봉처럼 이렇게 느껴지게끔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초봉이죠. 처음 딱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 내가 3명을 다 모집했어요. 앞에 이제 90만 원. 둘째 달도 제가 3명 모집하면 90 이제 앞에 석 달은 90만 원씩밖에 이제 안 생겨요. 제가. 그리고 네 번째 달에도 저는 3명 모집했어요. 근데 어머 이 3명이 누구지 싶으시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앞에 1월에 저한테 수강을 했던 이 학생들이 재수강을 하게 됩니다. 엠보잉 같은 경우는 재수강률이 89.3%거든요. 90%예요. 10명이 하면 9명은 재수강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이 3명이 재수강을 하면서 4월에는 이렇게 180만 원. 그렇다면 또 그래서 5월에는 2월에 했던 아이들이 또 재수강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7월에는 4월에 했던 학생들이 재수강이 되면서 270만 원 그리고 10월에는 다 하게 되면서 360만 원입니다. 이게 초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해,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 받을 수 있는 소득이죠. 그래서 약 270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는 팀수당이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시면 일단 초봉 2,700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을 계속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는 더 모집을 하시면 여기 플러스는 어마어마하게 소득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이제 저희 그룹에서도 하고 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루비 플랜이죠. 375 플랜이라고 했는데 이걸 저는 이제 엠보잉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나는 그냥 들어올 때 골드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루비로 딱 시작해가지고 소득을 좀 빠른 시간에 많이 나는 창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루비로 먼저 들어오십니다. 내가 수강권을 다 사셔도 되고 아니면 수강생을 먼저 좀 모집을 해가지고 확보를 한 상태에서 한 번에 매출을 탁 띄우는 게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게 하시면 보상 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장려금도 다 받아요. 매출 장려금, 직급 장려금, 루비가 됐으니까 직급 장려금 나오고 직급 승급 축하금, 쿠폰 아까 자사상품 살 수 있는 쿠폰 나오고요. 이 N쿠폰은 이거는 직급을 달성해서 주는 쿠폰. 이 N쿠폰은 이 수강권, 우리 자사품을 사면 자사품에 또 수강권이 있거든요. 그 수강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소매 마진이었죠. 관리비가 약 300만 원. 합계 627만 5천 원 가량의 소득이 한 방에 딱 들어와요. 현금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생각하실 부분은 그거죠. 제가 수강권을 샀죠. 그럼 이 수강권은 다시 수강생한테 되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금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원금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수강권을 되팔기 때문에 다시 내가 투자했던 수강권을 샀던 그 돈도 그대로 들어오고 플러스 이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좀 더 빠르게 진입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이제 여기서가 끝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엠보임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국내 최초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교육 상품이 결합된 유일무이합니다. 사실 이보영 토킹클럽도 다른 타 네트워크랑 좀 하기로 했는데 좀 잘 안 됐어요 거기는. 예, 근데 엠보임은 독보적으로 지금 네트워크 사업과 같이 잘 병행해서 우리 사장님들의 소득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자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절대 상품급입니다. 이제 영어 없이는 못 살아요. 영어는 평생 교육이 돼버렸고 영어는 우리 일상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영어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 내가 먹을 거 줄여가면서도 하는 게 영어 공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엠보임 상품을 가지고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더 많은 소득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이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엠보임으로 들어왔지만 NR 커뮤니케이션의 이 사업을 함께하면서 많은 꿈을 좀 꾸게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루비 승급할 때 여기 무대에서 레리를 할 때였는데 그때 그랬거든요. 이 무대에서 저 엠보임 강의가 하고 싶다라고 그게 제 꿈이라고 했었는데 그 꿈을 이뤘어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년 전에는 저는 이 꿈을 이룰 줄 몰랐는데 그 꿈도 제가 이루게 됐고요. 그 꿈을 꾸니까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사업하시는 많은 파트너님들, 스폰서님들, 형제 사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사업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팀끼리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자. 이왕 1등석 타고 가보자. 이런 꿈도 제가 꾸게 되고 저희 부모님입니다. 또 눈물 나네요. 큰일 나네. 안 올 줄 알았는데 역시 이 불효자들 자꾸 울어요. 이상하게. 효자들은 안 운다더라고요. 제가 아직 15, 나이는 좀 많은데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데 또 하나의 꿈은 그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그 꿈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엄마는 그래요. 자기는 120살까지 살 것 같다고. 제가 뭐 살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요. 좀 엠보임 그 네이트리팜 식품 엄청 잘 먹고 계세요, 지금. 120살까지 살 거라고. 근데 이제 아빠를 보니까는 아빠가 이제 좀 담요가 있으셔가지고 갑자기 그런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많이 미루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아빠를 빨리 보내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 들면서 좀 그게 다 동기부여가 되고 저희 어떤 부분이 다 건드려지더라고요. 결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꿈들은 있지만 그 꿈 중에서 지금의 저에게 가장 큰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퍼스트 클래스 타고 해외에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NR 커뮤니케이션 가족 사업을 하는 거가 제 꿈이거든요. 하기만 하는 게 아니죠. 가족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성공해가지고 행복하게 가족 모임을 하는데 어머 이미란 아이엠님 막 이렇게 여기도 우리 제 사랑하는 동생이 와줬지만 이미주 PM님 PM이라서 죄송해요. 이미주 아이엠님 막 이렇게 네, NRC에 와서 저희 엄마의 이름을 불러봤었어요. 윤막자 생자시거든요. 좀 특이하죠. 윤막자 사장님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족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는 게 저의 이제 작고 큰 꿈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사장님들도 분명 다 가슴속에 꿈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여기 와서 꿈을 조금씩 이뤄가는 것처럼 사장님들도 여기서 NRC와 함께 그 꿈을 이루시기를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